7번째 책으로는 무른님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에 대해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른님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안내자로 비혼이고 고양이 타니의 집사고 채식을 지향하며 식물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어요. 과거 15년 남짓 아이들과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지금은 어른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문장을 쓴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른님의 SNS를 통해 좀 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제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말이 맞다. 이제 막 하나를 알게 된 사람, 혹은 남들보다 하나를 더 안다고 믿는 사람의 확신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지하다는 겸손을 상실한 인간의 오만이란 얼마나 폭력적인가. 자라는 동안 내 인생에 쏟아졌던 어른들의 충고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때도 대개는 듣는 신용만 하거나 그마저도 참지 않고 싫은 티를 잔뜩 내버렸다. 어른의 충고란 늘 위계 속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무례했다. 나는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말투와 그 말투 속에 깃든 확신이 끔찍했다. 어른이 되고서야 그 마음을 짐작한다. 살아보니 경험의 총량에 비례하는 지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나를 어딘가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었던 말은 언제나 나를 잡아 끄는 말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말이었다.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발레리나도 작곡가도 뮤지션도 되지 못했다. 모두 한때 내가 몰입하고 애쓰던 일이었으나 그 결과로 나는 무엇도 되지 못했다. 그래도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동안에도 사는 게 꽤 재밌었다. 하고 싶은 것이 계속 생겨났고 오래된 삽질의 결과로 뜻밖의 기회들이 속속 찾아왔다. 다시 덮은 구덩이 곳곳에 어떤 씨앗들이 나도 모르게 심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증명할 길은 없으나 분명 오래전 내가 판 구덩이에서 난 싹임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궁금하면 해본다. 새로운 것이라면 해본다. 망할 것 같아도 일단 해본다. 하다못해 재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미난 것들이 모여 재미난 인생도 될 것이다. 나에게 외출은 아주 가끔 관성을 벗어나는 일이다. 관성 밖으로 몸을 움직이려면 평소보다 애를 써야 한다. 나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 함께 사는 가족도 직장도 하다못해 규칙적인 취미생활도 없는 사람이 외출조차 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정체되는 일뿐이다. 그러니 노력할 수밖에 없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집 밖에 좋아하는 것들을 심어두고 산책하기 좋은 길, 제철 과일이 맛있는 가게, 가끔 혼자 끼니를 때우기 좋은 밥집을 찾아두며 장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조금씩 본다.
가볍게 훌쩍 다녀올 수 있는 마실 장소들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좋아하는 새 가게가 생기면 단골이 된다. 공간의 주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출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도 아닌 나는 자주 어른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꼭 닮고 싶은 몇몇 노인들을 떠올린다. 이를테면 섬 위의 주먹에 나오는 루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 말이다. 손수 지은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사는 이 할아버지는 자연을 스승이자 친구 삼아 살아간다. 온갖 동물들이 찾아드는 정원에는 채소를 키우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어린 손자를 돌본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대로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을 가르친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삶의 기술들, 이를테면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아름답게 완성해온 사람이다. 손자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 노인을 영웅인 양 바라본다. 정작 세상 속에서 그는 어떤 노인인가 하면 문맹의 이방인이다. 양팔에는 문신이 가득하고 평생을 고된 노동 속에서 거칠고 투박한 인생을 살았다. 만일 루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야기 밖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분명 오해하기 딱 좋지 않았을까? 가장 좋았던 건 이 이야기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싶다. 이모는 자주 엉뚱한 일들을 하고 낯선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좋겠다고 늘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내 역할은 아마도 행복의 변수가 되는 일이 아닐지. 세상의 언저리에서도 재미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아이들과 가족으로 인연을 맺은 내 몫의 책임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경험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마다 세계가 한 칸씩 넓어진다. 새로 문이 열리면 세계의 모양도 크기도 달라진다.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세계, 우리 속에 오직 인간뿐인 세계에 언젠가는 그 좁고 높은 벽에 문이 나기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믿는 마음이란 실체와 효용, 현실과 확신을 넘어서는 지점에 있다. 현실에서조차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의 세계를 거뜬히 넘어서기 때문이다. 유연한 사고와 타인에 대한 공감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터다. 어릴 때는 사는 일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진 것을 잃어간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약하고 둔해진다. 나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 일인지 조금씩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제가 책을 읽으며 공감하거나 마음에 담고 싶은 내용을 밑줄로 그은 일부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그림책 내용을 알고 읽으면 더 공감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책의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책 목록을 참고하셔서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좋아하는 책 소개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